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BS 초대석 향기로운 만남 유자효입니다. 신념은 자신이 생각하는 단순한 무언가가 아니다. 신념은 행동하는 것이다. 버락 오바마가 한 말이죠. 오늘 초대 손님은 올곧은 스승으로서 또 실천하는 지성으로서 신념을 갖고 부처님 법을 펼쳐오신 분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BBS 초대석 향기로운 만남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우리 시청자들하고 인사 나누실까요? 네. 이번에 전국 비구니회 제12대 회장으로 당선된 당선자 본각입니다. 오늘 BBS 시청자 여러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게 되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국 비구니회 제12대 회장으로 당선이 되셨는데 네.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소감을 좀 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동시에 예. 벌어져서 많은 생각을 요즘 합니다만 역시 무거운 짐을 걸머졌구나. 그리고 육천 비구니 스님의 대표자로서 성실하게 잘 임무를 수행해야 되겠구나.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비구니회 모두 6,000분이시군요. 저희가 이제 정확한 숫자는 네. 또 확인해야 되면 보통 저희가 네. 6천 비구니다. 거기에서 한 반 정도는 3인이 예비 비구니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비구니회에서는 주로 어떤 일들을 하시나요? 네, 굉장히 많은 일을 합니다. 제일 첫 번째가 네. 6천 명 비구니 스님, 이미 이제 비구니 스님들은 교육과 수행 또 포교 활동에 잘 임하시도록 그런 걸 전체적으로 살펴드리고 네. 또 이제 노인 비구니 스님들은 요즘 이제 복지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혼자 네. 계셔서 힘들지는 않으신가. 또 이제 비구니 스님들 그런 해인사 자비원 같은 데는 편안하게 계시는가 이런 것도 이제 살펴드릴 책임이 있고요. 그리고 아직 그 복지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을 앞으로 더 이제 주거 복지라든가 이런 걸 살펴드릴 거고 또 준 예비 비구니 스님들은 이제 교육이 제일 중요하고 수행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 이런 것들도 전국 비구니회에서 살펴드리고 또 무엇보다도 종단에서 하시는 일을 저희가 같이 발맞춰서 잘 해드려야 되겠죠. 네. 네. 교육과 수행 그리고 그게, 복지 이런 포교 활동, 이런 또 이제 것들이 사회 문제까지도 예. 특히 여성 문제는 저희가 같이 기울이고 네. 뭔가 같이 협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비구니 스님들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높다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비구니의 위상이라 하면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 교육이 평등하고 수행 환경이 평등합니다. 한국은. 그리고 사회 활동, 포교 활동이 평등하죠. 비구 스님들이 하시는 걸 우리가 다 하고 있고 세계의 비구니를 내놓고 보면 한국 비구니는 참 위상이 높다. 그리고 교육받은 비구니들이 많고 수행을 오래 하신 분들도 많으시니까 자연히 이제 그것이 힘이 되고요. 위상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야말로 우리 한국 불교의 자랑입니다. 자랑입니다. 예, 우리 그 비구니 스님들의 위상을 높이는데 우리 본각 스님께서도 큰 기여를 하시고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저는 동진 출가라서요. 그래서 끝없이 이 한국의 비구니 승가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제 삶 속에 하나의 그 고민이기도 하고 문제의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99년에 제가 이제 한 것 중에 이렇게 물어주시니까 그 매일신문사의 그 요청을 받아서 근세 100년 비구니 여성 종교 활동을 좀 짧은 역사라도 정립하자 이런 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근세 100년에 뭐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정립이 되고 뭐 원불교도 되시는데
비구니의 자료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99년서부터 제가 몸담아 있던 승가대학의 한국비구니연구소를 예. 세워가지고 저희 학인 스님들이 특히 승가대 97번 학인 스님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비구니 스님들 인터뷰하고 그걸 모아가지고 한 7년간 노력해서 한국 비구니 수행담록이라는 네. 세 권의 책과 명감과 이제 그런 것도 자료를 먼저 확보해놔야 되겠다. 그렇죠. 이제는 본격적으로 비구니사를 이제 역사를 쓸 때니까요. 예. 그런 거가 있고 국제적으로 이제 사카이타에 2002년부터 그 대만 대회에서부터 참여해서 네. 지금 약 17년간 예. 지금 현재는 저희도 지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사카이타 코리아의 그 공동 대표로 서울대 조은수 교수님하고 네, 네. 그런 정도 이제 활약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국내외적으로 활동을 국내적이네요. 많이 하고 계시는데, 네, 네. 예, 동진 출가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처음에 말하자면은 출가해서 이제 그 시작하실 때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 네. 그 비구니 스님들의 위상이 어떻습니까?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네. 비교를 해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네. 제가 이제 공부한 것을 이렇게 거슬러 보면은 60년대 중반에는 운문사에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사집을 배웠죠. 그 전에는 성남사, 지금 그 울산시에 소속된 성남사에서 2년 있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비구니 승가의 어떤 삶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 생각하면은 60년대는 비구니 스님들께서 뭐 우리가 비구니다 이런 의식 없이 그때는 성철 큰 스님이나 뭐 자훈율사 스님 이런 분들이 정말 그 조계종의 어떤 정신적인 그 뿌리를 다지고자 애쓰셨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있었던 그 성남사에는 인자 홍자 인홍 그 비구니 큰 스님이 성철 스님의 지시를 받아서 정말 수행가풍을 회복하자.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면 밤에 밤잠들을 안 주무시고 그렇게 이불을 옆에 다 끼고 정진하시고 그러셨어요. 예. 어린 저도 이제 그걸 따라해 보려고 한 적도 있고. 그래서 그때는 뭐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 거에는 관심 없이 정말 이 수행이라고 하는 정신 세계를 이제 지켜왔고, 그리고 이제 70년대를 보면 굉장히 격변하는 시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대학교 72학번인데 아, 그러세요. 그때는 이제 조계종단에서도 좀 현대 교육을 스님들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동국대학의 승가학과라는 예. 걸 지금 선학과 전신입니다. 그래서 그 72년도에 승가학과를 시작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내면 세계를 수행했던 그 승가가 이제는 그 현대 교육을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데 이제 눈 뜨셨고 그 인재들이 지금 80년 90년 오면서 뭐 그 포교 활동, 네. 포교 활동과 복지 분야에도 지금 많이 진출해 있거든요. 네, 네. 동국대 저희 중앙승가대여서 이제 복지학과를 통해서 그래서 많은 비구니 스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서 이제 저도 종단에 이제 종회의원으로 참여해 보면은 예. 뭐 물론 차별이 있지만 예. 저 조계종에는 10명의 비구니가 종회의원으로서 전체 비구니를 대변해주는 네. 이런 것도 정말 한국 비구니 승가의 아주 발전이거든요.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찰의 주지를 물론 예. 본사 주지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찰을 세우거나 말사의 주지로서 포교 활동하는데 조금도 그 불편함이 없는 거, 예. 이런 것이 이제 60년대로부터 지금 보면은 대단히 위상이 높아졌다. 50년 한 반세기 네. 최근 그동안에서 이루어진 변화가 굉장히 크군요. 네, 네. 큰 변화를 큰 변화를 예, 느낍니다. 겪었습니다. 우리가 예. 네. 그러면서 그야말로 우리 한국 불교의 비구니 스님들의 위상이 참 높아졌다. 네, 예. 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 당선하시고 나서 평생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네. 한국 불교의 발전을 위해서 모두를 모시고 함께 가겠다. 네. 예. 이렇게 말씀을 제가 하셨는데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나가실 계획이십니까? 네, 정말 평생의 마지막. 저는 그 17년도에 승가대학 26년 있다 퇴임을 했거든요. 네. 그때 이제 퇴임을 하면서 이제 내 공식적인 일은 이제 마감이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 전문 서적 한 30년간 했었던 전문 서적을
작년에 출판하고 그러고서는 이제는 좀 내 개인적인 그 생활을 해도 안 될까 그러던 차에 이 비구니 회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퇴임으로 마지막이죠. 좀 더 한 4년 연기를 시켰어요. 네. 그래서 이것이 내 인생에 다시 한번 공적인 일로 걸머질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이제 책임을 들고 그 선거운동 하면서도 전부 살펴봤어요. 그 뭐 제일 교육은 어떻게 하고 수행은 어떻게 하고 수행들 잘 해갖고 가시지만 예. 이 시대에 맞는 어떤 수행 풍토가 또 있을 거라고 뭐 다 말씀 지금은 못 드리는데 머릿속에는 이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새로운 그 세대가 출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출가 인원이 자꾸 줄어드는 이때에 그 60년대 그대로를 요구하는 것은 그 신세대에게는 좀 무리가 되는 부분도 이런 것을 그 어른 종단의 비구니 스님들과 우리 네. 비구니 승가의 어른 스님들과 잘 그 대화를 통해서 예. 특히 은사 스님들과 잘 교주를 하면서 예. 그 인재 비구니 인재를 이 시대의 인재를 길러내야 되겠다 이제 예. 이런 고민도 하고요. 여태까지는 그 비구니 승가가 혼자 모든 걸 잘하셨어요. 아. 그 지역사회에서 절을 일구고 포교를 하고 이제 그 연세가 50년이 지나니까 지금 왜 50년이라 하면 우담바라 비구니 해가 하고 작년에 50주년을 해서 올해 이제 예. 51년이 되니까 그 주역을 하셨던 분이 열반에도 드셨고 많이 연로해지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지금 현재 저희들의 책임입니다. 예. 그래서 이 쇠약해지셨고 또 예. 많이 고생하신 그 뒤를 이어서 누가 그것을 이 시대에 맞게 다시 부흥시키고 걸머질 것인가 이런 것도 이제 전국 비구니에서 예. 고민하고 해나가야 될 일. 그리고 이제 비구니심들은 그냥 묵묵히 일만 하시지 무슨 제도나 해칙 이런 게 좀 미비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그 제도를 더 바로 착수해서 예. 그 전국의 네트워크가 되도록 예. 서로 연결이 되어서 비구니 회원을 중심으로 모두가 서로 소통할 수 있어야 되겠다. 예. 그냥 한쪽에 치우쳐진 그런 공간이나 기구가 아니라 전국의 비구니 스님이 언제라도 문을 두드리면 예. 답이 오는 네. 네. 그런 걸 지금 저희들이 의욕이 네. 거기에 아주 충만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이 시대에 또 제가 이렇게 당선이 어렵게 됐으니까 그러한 거에 대한 응답을 해드리고 네. 보답을 하는 것이 네. 이 지금 할 일이 아닌가. 네. 일이 많습니다. 그러시겠네요. 한국 불교는 여성 신도가 압도적입니다. 이게 또 우리나라 네. 한국 불교의 이제 또 네. 특징이라고도 할 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비구니 스님들의 또 역할이 네. 크겠고 네. 어떻게 보면은 한국 불교의 중심도 네. 비구니 스님 쪽으로 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 우리 정도인데. 진행자 그 시인께서 그렇게 해서 칭찬 같으신데 사실은 그것이 이제 꾸중이시기도 해요. 여성이 중심이 돼서 조선조 500년을 한국 불교를 지켜온 것도 분명하고요. 그렇죠. 그 여성 뒤에는 반드시 남성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왜 남성들이 오셔서는 차 안에 있든가 밖에서 배하고 법당까지 못 오시는가 그걸 제가 굉장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그 여성들은 절에 오셔서 가족을 위해서 그냥 그 환경이 어떻든 잘 적응을 하시는데 남성분들은 그 수줍음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절 문턱을 잘 못 넘으셔요. 예. 그 이제 타종교는 의자가 있고 그냥 스스럼 없이 일본 분이 저한테 와서 법당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게 이게 불편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아마 그냥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법당에 신발을 신고 들어올 수도 없고 예. 이런 환경적인 문제가 예. 그 남자분들이 오셔서 바로 접근 또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 이제 저희 사찰도 그렇습니다만 반드시 같이 오셔라. 아. 그리고 바깥 분이 오시면 밖에서 배회하지 말고 예. 그 여성 부인을 따라서 법당까지 예. 또 시간이 너무 지루하시면 나가셔서 조금 차 한 잔 마실 공간이 필요하다. 그렇죠. 네, 그래서 부인이 오시면 반드시 가족이 같이 올 수 있도록 와서 편하게 그 기도도 하고
머무르실 수 있도록 환경부터 우리가 바꾸자 이런 예, 그래 예. 많이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여성 불자들 칭찬해 주시는 건 너무 아, 고맙고요. 예. 전국의 남성 불자님들이 예. 이제는 같이 절에 가자. 그렇죠. 네, 그 운동을 제가 벌리려고 합니다. 예. 같이 오셔야 돼요. 아, 예,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 시대에 맞게 이제 변할 거는 변해야 된다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장수 시대, 100세 네, 시대로 그렇습니다. 들어가면서 네. 이제는 뭐 옛날에는 60, 70 하면 노인으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렇게도 네. 노인 행세도 못 합니다. 이제 그렇긴 한데 네. 이제 우리 사회의 또 모든 또 환경은 이제 의자 중심, 좌식이 아니고 네, 이제는 뭐 그렇습니다. 식당도 그렇고 다 바뀌거든요. 네, 바뀌는데 네. 법당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조금 네. 우리가 시대의 변화에 맞게 네. 좀 생각해봐야 네.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고민을 저희가 예, 한 80년대 쪽에 했어야 되는 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못 했어요. 예. 그래서 전통은 잘 지켜왔는데 예, 젊은이들은 의자 생활이기 때문에 평자에 못 하고 예. 연세 드신 분은 허리가 아프셔도 못 다리도 하시고. 그래서 오늘 정말 온 가족이 다 예. 부처님께 오기 예. 위해서는 환경도 바뀌어야 된다. 예. 이걸 우리 이제 이 시대의 스님들이 다 인식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앉아서 자선할 공간 또 절하고 싶으신 공간은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그렇죠. 한편에는 예. 정말 편하게 예. 의자에 앉아서 부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맞아요. 이것이 반드시 예. 저희가 그런 부분이 예.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좀 늦지 않았나. 예, 그래서 예. 지금도 예. 말씀 듣고 보면 정말 예. 그것을 우리가 발빠르게 예. 그래서 절에 오시면은 예. 마음도 편안하고 몸도 편안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꼭 해나가야 됩니다. 지금도 이제 들려주신 것처럼 우리 비구니 스님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네. 많은 그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앞으로 미래 사회, 네. 미래 사회에서는 비구니 스님들의 역할이 어때야 하리라고 보세요? 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건 물론 지속해 가야 되지만 방법은 많이 바뀌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미래 예측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막 종교도 없어지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뭐 저희들 들으라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불교는 살아남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이게 맞습니까? 예,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불교는 살아남는다 하실까? 제가 이제 그 마음에 받아서 이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 경전을 보면은 부처님은 일방적이지 않거든요. 예. 설법도 수기설법이라 해서 항상 상대방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예. 이렇게 손을 잡아주시는 그런 법문이셔요.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이 굉장히 미래 사회를 굉장히 이제 주시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무엇이 필요할까를 우리 스스로가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불교가 근본이 생로병사거든요. 그건 이제 괴로울 고자로 대명을 하고 있는데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우리가 삶의 괴로움은 항상 따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표면적이지 않고 그 모두가 힘들어하는 걸 굉장히 세밀하게 비구니심들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세밀하게 분석해서 그렇죠. 뭐 그것을 다 해결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 같이 손잡고 예. 이끌고 예. 그리고 사찰에 소박한 음식을 같이 예. 먹고 예. 그러면서 명상이라든지 참선 수행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예. 일정 기간. 예. 그래서 회복시켜서 사회에 돌려 보내드리는 요런 역할, 뭐 많은 역할이 있지만 그래서 그거는 어떤 불법이라고 하는 높은 차원이 아니라 삶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보면은 불교만큼 생명과 삶에 대해서 주장한 종교는 없었다고 봅니다. 우리 오기에도 모든 생명을 잘 소중하게 하는 거. 그리고 생명을 소중하게 해서 생로병사의 고통을 치유하라는 게 바로 삶이거든요. 그래서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해도 생명을 존중해야 되고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그것을 불교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 우리 비구니 스님들이 앞장서서 손잡고 따독거리고 같이 음식을 먹고 그렇죠. 그리고 맑은 공기를 다 같이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무상을 가르치는 뭐 허무주의에 빠지는 무상이 아니라 어떤 진리를 아주 그 통견할 수 있는 저 삶이 이렇다.
이거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면 내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10년 앞을 자기 삶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가르치는 종교는 예. 불교고 예. 우리 비구니 스님들, 비구심도 물론이시지만 예. 예. 아주 소박하면서 솔직하게 예. 그 거들어 드릴 수 있는 예. 종교가 아닐까. 뭐 예. 하나의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스님 말씀 듣고 들으면서 생각이 났는데 그 괴테가 이제 평생 쓴 작품이 파우스트인데 네. 그 파우스트의 결론이 이렇게 나거든요. 영혼이 여성적인 것, 그것이 우리를 천상으로 인도한다. 네. 로 이제 끝난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성성, 네. 이제 이 부드러움, 네.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네,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어떤 그런 여성성이 굉장히 필요한 네, 것이 네, 아닌가. 네. 그런 점에서 그 비구니 스님들이 네. 하시는 역할, 네. 어떻게 보면 어머니처럼. 네. 그래서 이 이제 또, 그 예. 여성성을 예. 불교적으로 말하면 그게 자비심이거든요. 예. 그래서 간운세음보살님은 예. 자비의 화신, 어머니의 화신, 네. 여성성과 합의 네. 네. 자비의 대표는 어머니셔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어느 글을 읽으니까 네. 아버지는 돌아가시면 한 10년 되면 잊어버리는데 어머니는 섭섭하긴 합니다만. 어머니는 돌아가시면 자꾸 생각이 나는 그렇죠. 존재라는 게 지금 예. 그 여성성의 그런 사랑과 자비 예.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우리 예. 비구니들의 역할이기도 하고 예. 이거는 비구니들의 역할일 뿐이 아니라 모두가 예. 남성도 마찬가지셔요. 그 자비로운 아버지는 기억을 오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두가 그거는 다시 조금 전에 제 말씀에 돌아가면은 예. 생명이라고 하는 거 예. 모두가 힘들기 때문에 예. 그러한 자비와 사랑으로서 예. 여성의 그런 포근함으로서 감싸 안아야 된다. 이런 그렇죠. 거하고도 같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 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어머니는 가슴에 모시고 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절에 가면은 네. 그 참 어머님의 손길 같은 네, 그런 네. 부드러움, 따스함을 네. 느낄 수 있다면은 네. 얼마나 참 좋겠는가. 네. 지금 우리 말씀 네. 들으니까 제가 드릴 말씀도 네. 그런 걸로서 삶을 네. 앞으로 비구니들은 그러면서 네. 거기서 어떠한 그 따스함에 그치지 않고 네. 진리를 제시할 수 그렇죠. 있는 거야. 네. 우리가 원래 무상한 존재다. 네. 원래 생로병사의 네. 그런 허무한 존재다. 이걸 네. 진리로서 알려드리면 네. 막 허우적거리던 분들이 굉장히 편안해지실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잘 해내겠습니다. 예. 네. 그런 점에서 비구니 스님들의 역할이 앞으로 네, 더욱더 네. 중요해지리라 네, 하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제9회 반야 학술상을 받으셨어요. 네, 아유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참 현재 중앙성가대학교 명예교수기도 네, 하시지만은 네. 그야말로 평생을 학자의 길을 걸어오셨고 네. 화엄학의 네, 대가신데 화음학을 전공했습니다. 네. 그 화엄학의 정수라 할까 핵심적인 가르침은 어떤 것입니까? 네. 그 반야학술상은 통도사 반야암에 계시는 네. 지한 큰 스님이 그 학술상을 네. 올해가 9년, 뭐 한 10년 하시면서 작년에 제가 하음학 강론이라고 하는 전문 서적을 제가 네. 출판했습니다. 이제 그 책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을 받게 돼서 이제 감사드리고 정말 학자로서는 그 명예롭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하셨듯이 나의 전공의 네. 하음의 근본이 뭐냐 이렇게 네, 네. 물으셨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가 하음을 생각하면 요즘 좀 현대인이 알아들어야 이제 하음도 전달이 될 것 같아서요. 제가 긍정의 힘, 하음의 세계 이런 주제로 생각을 합니다. 예. 긍정의 힘이라는 건 우리 삶에 굉장히 좋은 에너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음 세계를 보면은 그 하음경을 말하는 아바탐사카라고 하는 그 명칭이 온갖 꽃이에요. 그냥 우리는 뭐 저기 장미를 좋아한다거나 백합을 좋아한다거나 이제 이런다면 하음의 세계는 호박꽃이든 장미꽃이든 풀꽃이든 모든 꽃은 다 고귀한 꽃의 그 성품을 갖고 있다 해서 다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꽃이 피어야 결과가 나오거든요.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그 꽃을 보살의 만행공덕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꽃을 피운다는 것은 매 순간 남을 기쁘게 하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는 거.
그래서 만 가지 착한 선행의 공덕이 바로 꽂히고 근인 원인이 된다. 네. 그러면 자연히 호박은 호박 열매를 맺을 것이고 어. 감은 감 열매를 맺을 것이고 예. 그래서 일체 모든 그 열매를 다 공덕을 우리는 뭐 곡식을 먹지만 새는 산 열매를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일체 모든 것이 다 꽃의 선근 공덕이고 네. 그 결과는 모든 생명을 다 살리는 결과이다. 아. 그래서 이것이 긍정의 힘이다. 하음에. 네,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굉장히 부정한 생각을 갖고 불만, 네. 불평등을 갖고 사는데 하음의 세계에 들어오면 전부 긍정하고 서로 받들고 네, 네. 그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은 네. 그 세계가 굉장히 평등해지고 아. 평화로워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하음 세계가 이제 그게 근본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법계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네. 우리가 사는 이 우주 환경 세계를 진리의 세계다. 뭐 우주라고도 할 수 있고 세계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하나하나 보면 오늘 이 스튜디오도 우리가 다 진리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물 한 컵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 저 다 이 우주 법계를 장엄한 하나의 진리고 그 진리의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의 아주 정체성이 보현보살이에요. 자, 정말 보현행자처럼 네. 나가 이익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소인이고 네. 나의 행동이 모두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게 보현 행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 조화로운 삶, 예. 중도의 삶을 이끌어내자. 예. 그게 이제 하엄에 제가 퇴임 강연에 예. 법계와 보현 그리고 중도 이걸로 이제 어. 퇴임 강연을 했습니다. 아, 그것이 그러셨군요. 우리 환경 세계는 진리 세계로서 있어야 되고 그 세계에 사는 모두는 보현 행자로서 살아야 된다. 그럼 자연히 조화를 이룬 서로 그 네. 편견을 가지고 배타하지 않는 네. 그러한 가치가 중도의 가치다. 이렇게. 네. 이게 하엄의 정수가 아닐까 아,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꽃. 꽃을 그리고, 피우고 예, 꽃을 온갖 피우고. 꽃. 예, 예, 예. 그리고 그 열매는 예. 모든 생명에게 예. 도움이 될 것이고. 그렇군요. 네. 아, 예. 불교학에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 화음학을 선택하신 이유는 뭐죠? 네. 아, 네. 여러 가지를 질문해 주시네요. 저는 원래 그 동국대학에서는 서양 철학을 전공을 예. 했습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을 전공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절에 있으면서 그 불교학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야학도 있고 다 있는데 제가 하엄학을 한 아주 단순한 이유는 양이 많았어요. 하엄학은 80권이거든요. 예. 그래서 양이 많은 걸 잡아야 일생을 해도 끝이 안 나겠다는 게 아. 단순한 생각이고요. 예, 예. 그래서 하엄경을 펴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모두가 긍정이고 네. 모든 것이 가치롭고 모든 것이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시작은 단순했는데 그 일생을 해도 끝나지 않는 하엄학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예. 그래서 지금도 좋습니다. 참 아름다운 학문이군요. 네, 네. 일본에서 석박사 학위를 아, 네, 받으셨어요. 귀국하셔가지고는 바로 중앙성가대학교 강단에서 쓰셨습니까? 네. 근데 그 당시도 상당히 힘들었다고 들었어요. 이제 중앙승가대학에는 제가 이제 동대 출신이니까 네. 중앙승가대학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몰랐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귀국하기 전해에 개운사에 저희 네. 학교가 개운사에 있을 네. 때 우리 이제 조카상자 덕현 스님을 따라서 그 기둥에 이렇게 서 있다가 그때 혜성 학장 스님 방에 인사를 하게 됐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결국은 승가대학하고 귀국하기 전해부터 예. 그러면 우리 학교로 와라 이렇게 이야기 되셔서 예. 그래 이제 그 1991년이에요 그때가. 그래서 일본에서 박사 논문 쓰다가 귀국을 했습니다. 예. 펼쳐놓은 대로. 그리고 2월 말에 귀국을 해서 이제 3월에 강의를 시작한 것이 91년이에요. 예. 그래 한 3개월 하고 나니까 그 보타사가 비구니 스님들 수행관 기숙사거든요. 예. 거기 소임자가 없다고 절 보고 그 소임을 사르라 아. 그러고 또 그때는 우리 승가대학도 너무 힘들어서 그 보타사 부속 사찰을 운영해서 예. 거기에서 이제 운영비가 나오고 그걸 갖고 학연 스님들을 공양을 해드리고 그랬던 아주 열악한 시대였어요. 그랬군요. 이제 그 소임을 맡아가지고 예. 그러다가 방사가 너무 부족하고 막 집이 다 허물어지고 이래서 수행관을 지어야 되겠다. 예. 지금 우리 사찰 음식의 대가인 선제 스님이 그때 네. 학인이셨어요. 그리고 그 반들이 이제 기숙사를 지어달라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철이 없어갖고 지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안암학사에 가면은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을 그때 지었어요. 학연심들하고 정말 고생 많이 했죠. 그래서 그걸 짓고 그리고 2005년, 4년, 5년, 뭐 94년은 우리 종단으로서도 굉장히 어려운 때였어요. 뭐 말하기도 어려운. 그래서 종단 일이 있을 때 저는 그 건물을 헐고 짓고 그래서 95년에 완성하고 그리고 이제 96년에는 이제 미국으로 도망가듯이 갔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1년 있다 오니까 그때 BBS에서 다시 그 자비의 전화, 상담 전화를 하라고. 그래서 96년부터 99년까지 3년간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멘트 그때는 우리 BBS도 작가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 크로징 오픈 다 제가 써가지고 그래서 한 1년 반을 저 혼자 그걸 진행을 했어요. 자비의 전화를 일주일에 2번. 그때 첫 마디가 그 수행관을 질 때 너무 돈이 없을 때 제가 4개월 그 십지경 강의를 했거든요. 경전 개설을. 경전관 그때 사이사이에 전국의 불자님들께 수행관을 짓고 있다고 이렇게 했더니 전국에서 그 저희 수행비 짓는 비용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96년 첫 멘트가 전국의 BBS 불자님께 내가 감사드린다.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으로 저 방송을 하겠다. 그래갖고 3년을 한 그런 것이 지금 제일 힘들 때 BBS의 도움으로 그 불사를 완성하고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BBS의 힘이 대단하네요. 네, 대단하셔요. 그것이 이제 숨은 또 부처님 뒤에 부처님의 힘이시기도 하고. 중앙성가대학교는 학생들이 모두 스님들이죠. 전부 스님이에요. 그럼 좀 분위기가 다르겠어요, 다른 일반 어렵더라고요. 학교. 제가 처음 그 91년에 2월 말에 귀국을 해갖고 3월 초에 강의를 하러 턱 가니까요. 비구 스님들이 저건 무슨 비구냐 턱 이러고 쳐다보고 계셔요. 그때 지금도 뭐 그런 부분이지만 비구니가 강단에서 강의한다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았거든요. 근데 내가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토시는 다 일본말인 거예요. 제가 들어도. 그때가 9년 동안 일본에 있다가 귀국한 지 한 5일 만에 강의를 하니까 한국말이 아닌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렇게 정신 차려 보니까 야 이래서는 중앙성가대에서 쫓겨나겠다.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는 강의할 거를 미리 탁 강의안을 해갖고 제가 먼저 막 연습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비구심들이 계시니까 더 어렵더라고요. 초심자로는 그런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 학자로서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네, 제가 이제 돌이켜 보면은 제가 우리 학인심들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학자하면 인류 최고의 학자는 좀 내가 부족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학생으로서 나는 자리매김하겠고 그리고 또 교육자로서 자리매김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그 학자는 정말 그 국제적으로 대가들이 많으시거든요. 저 학자라고 하면 거기까지 학문의 그 완성도를 높이고 싶다는 이런 욕심이 있어서 그래서 학승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을 하지만 승려로서의 자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그래서 이제 학승이라는 말이 참 좋았고요. 또 하나는 그때 그 90년도에 우리 승가대학가니까 모든 것이 자리 잡으려고 애쓰시던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또 비구 스님과 비구니 스님이 같이 같은 공간에서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비판의 대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이지만 그래서 비구니 스님들도 수행관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뭐 걸음걸이, 생각 그리고 옷 매무새 이런 걸 굉장히 제가 그 신경을 썼고 비구 스님들도 이제 마찬가지셔요. 근데 비구 스님들께는 다가가기 어려운데 아까 말씀드린 그 어떤 자비심 그런 그 푸근함으로 갖고 다가가면은 다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비구니 스님은 두루마기자라고 이렇게 하고 다니시면 제가 마당에서 탁탁 접어드렸어요. 보기 좋게. 그럼 가만히 계시는 분이 계셔요. 이제 그런 분들이 졸업하셔갖고 제가 비구 스님들은 비구니보다 출세가 빠르시다고 제가 그래요. 막 본사에다 높은 소임을 가지시면 그때 그 서로 마음으로서
위를 지켜드리고 옷은 이렇게 입으시라고 한 것을 또 비구 스님들은 솔직하게 그걸 다 그때 스님이 그렇게 해주셔서 한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사회 리더가 될 때는 위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런 네. 말씀을 직접 하시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아, 교육자로서 예, 예. 역할을 했구나. 예. 그리고 우리 비구니 스님들도 예. 같이 공부한 것이 참 즐겁다. 사실 중앙승가대학교는 전국의 스님들이 모이셔서 네. 우리 그 교수 스님 또 제가자들이 굉장히 뿌듯해합니다. 예. 전국의 어느 절을 가도 졸업생이 다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예. 공부 그런 게 부족했던 것을 저희가 거들어서 예. 하시도록 한 거 이렇게 예. 남습니다. 네, 학생으로서 네. 교육자로서 네, 네. 들어오시면서 또 금륜사 주지로 계시면서 포교도 소홀히 하지 않으셨는데 법구경을 수화로 표현을 한 천분의 네. 부처님 네. 유명하죠. 정말 여러 가지를 제가 네. 했더라고요. 그러셨군요. 그 이제 일본서 나와서 예. 그 보타사 예. 저 중앙사에 소속된 보타사에서 9년간 이제 소임을 살고 2000년도에 우리 학교가 김포로 옮겨졌어요. 그때 이제 그 김포로 옮겨지면서 저 보타사 소임을 내놓고 제 짐을 어디다 놔야 되겠나. 그래서 그 홍은동 비탈길에 예. 아주 산비탈에 금장사라는 절을 세우고 거기서 한 10년 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서 주중에 있고 주말에는 거기 가고 또 이옥자 불자님이 포교당 60평짜리를 하나 역촌동에 주셨어요. 그래서 삼각으로 10년을 다니면서 학교에서 강의하고 금륜사에 가서 이제 불자님들 맞이하고 그리고서는 일요일 날은 포교당에 가서 법회하고 그래서 예. 10년을 살았는데 그 금장사에 있을 때 그 동네가 다 부모님 젊은 부모님들이 다 저 직장에 나가시고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낮에 학교 갔다 오면 그냥 거리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리 방과 후 교실을 거기서 열었습니다. 동네 어린이들을 위해서. 네. 그래서 6년간 어린이 그 포교 보리 방과 후 교실로 예. 하고 그러다 이제 지금 금륜사 고양시로 이제 옮겨와서 예. 그때 그 어린이들 그 포교당의 그 부모님들 그런 분들이 저희 금륜사가 거리가 멀지 않아서 다 예. 오실 수 있는 대로 저희가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 일요법회가 그때부터 이어져서 2000년도부터 이어져서 지금도 이제 일요법회를 할 수 있었고 예. 또 이제 그런 어린이 방과후 교실을 하던 노하우를 우리 젊은 특히 이제 효옥수님이 그것을 방과후 교실도 같이 열었고 지금도 이제 어린이 그 매주 그러니까 가족이 같이 와야 되니까 네, 네. 가족이 와서 아이들을 법당에 앉혀놓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른 부부는 법당에 오시고 청소년 따로 어린이 따로 앞으로는 유아 아주 어린 아이들을 위한 방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아기들을 키우면서 어머니를 지쳤을 때 그 방에 가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청년 법회가 있고 네. 지금 금륜사로 가서 제일 이제 저희가 지금 힘을 쏟고 있는 것이 그 64단 권율 부대가 가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2010년부터 자매 사찰이 되어 갖고 행군할 때 간식 매주 거의 법당이 있어요. 영현노 스님이 지어놓고 가신 군법당이 예. 있으셔서 그 군법당을 우리가 맡아갖고 예. 매주 군법회를 하고 이런 걸 이제 합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뿐이 아니라 북카페도 인기가 아, 좋다고 네, 네. 그러던데. 이제 처음에 2010년에 갔을 때는 금륜사가 굉장히 북카페가 유명했는데 요즘은 이제 주위에 유명한 카페들이 많이 들어서기는 했어요. 그래도 이제 그 계속 지속적으로 예. 와서 편히 뭐 차값도 싸고 또 안 내고 가셔도 괜찮고 이제 놓으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책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 절에서는 제가 이제 94년에 하엄경 개설부터 십지품 개설부터 하다 보니까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모이셔서 이제 하엄장학회를 결성을 예. 했어요. 그래서 올해가 50회, 25년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처음은 중앙승가대학교 스님들 드리던 걸 지금 어린이, 청소년, 지역사회, 학생까지 예. 지금 그 하엄장학회로 장학금을 주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600명이 넘는다 그래요. 혜택을 네, 받은 네, 학생들이. 네, 네. 참. 예. 스님 몇 살 때 출가하셨어요? 동진 출가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좀 특이한 사람이라서요. 3살에 출가를 했어요. 어떻게 3살? 우리 가족이 어머니는 이제 출가하시려다 돌아가셨는데
오빠 스님이 2분, 언니 스님이 3명, 제가 막내입니다. 그래서 스님 집안이시죠. 네, 6남매가 전원이 했는데 그 이제 계기가 그 천재 스님이 성철큰 스님 맞시봉이세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뭐 그런 사연이 이제 긴데 그래서 이제 49제를 지내려고 그때 성철큰 스님의 통영 안정사에 계셨대요. 거기 가서 이제 마산에서 가까우니까 40제를 기도하고 갔는데 오빠 스님이 참 아버지를 좋아하셨고 또 이사 가서 바로 돌아가셔서 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런 마음이 있는데 성철큰 스님을 뵈니까 새로운 아버지를 만난 것 같았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 남게 되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큰언니 스님의 해근심도 출가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우리도 그럼 다 가서 출가하면 다 같이 살 줄로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까지 우리 출가하러 가자. 그리고 막내인 저한테도 물었대요. 어떻게 할 거냐고. 3살. 예, 친척한테 맡겨놓고 갈까 따라간다 그래서 이건 큰언니 스님이 항상 그럽니다. 너도 분명히 의사를 밝혀서 데리고 왔다고 이제 그래갖고 와서 인천의 은사 스님이 잘 키워주셨고 또 그 사이에 성남사도 가 있었고 운문사 가 있다가 그 이제 학교 세상을 배워야 되겠다 해서 이제 학교 공부를 하려고 다시 인천으로 와서 그때는 완전히 제가자로 돌아가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저기 76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그해 가을에 다시 이제 출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 그건 또 은사 스님이 다 배려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법납은 그냥 넘치고 많으니까 76년부터 친다 제가 그러지요. 그러셨군요. 네. 은사 스님께서 잘 키워주셨다고 말씀을 키우고 하셨는데 가르치셨고요. 네. 그 은사 스님 또 부처님 그 밖에 인생의 스승으로 생각하는 분이 많은 있습니까?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습니까? 네, 뭐 저 성남세계에서는 인홍 저 노스님, 인홍 스님, 또 묘엄 학장 스님, 네 그런 분들이 다 또 비구 스님으로서는 우리 성철큰 스님, 또 제가 가장 저기 가까이 모시고 싶은 일타 율사 스님, 참 자비로우셔요. 그 일타 율사 스님, 또 자원 율사 스님도 그때 참 비구니들한테 큰 어른이셨죠. 저희 어렸을 때는 그런 큰 스님들이 항상 자주 오시니까 그분들 오시면 이제 우리가 법문을 듣고 또 돌아가신 종수율사 스님도 그때 참 거룩하신 분이셨고 많은 스승이 계셨습니다. 큰 스님들을 많이 뵈셨네요. 네, 저희 어릴 때 또 제 본각은 전강 큰 스님이 지어주셨어요. 아주 어릴 때. 그래서 그 이름을 이제 계속 지켜서 오늘 그러니까 정강 큰 스님 또 수덕사 해암 큰 스님도 인천 그 부용암에 해제철에는 거기 오셨어요. 그 어른들이. 네, 그래서 저희 어릴 때 정말 귀여워해 주시고 본각이라는 이름도 지어주시고 그러셨습니다. 참 본각. 네. 성함이 좋으십니다. 그야말로 많은 일을 하셨고 또 많이 이루셨고 그러셨는데 지금 어떤 발언을 갖고 계세요? 네, 지금은 그 강의하던 게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복령사 하원반도 맡고 있고 대학원 강의도 있는데 이제 올해도 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올해로 그런 외적인 걸 다 정리를 하고 이제 내년부터는 비구니 전국 비구니에 아주 몰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저에게 이런 큰 소임이 주어졌고 말씀드린 대로 인생의 마지막 사업이기 때문에 몰입을 해서 해칙서부터 제도서부터 모든 걸 정립시키고 정말 비구니 이 승가가 미래를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나를 저와 요번에 한 30명 같이 소임살 분을 다 이제 첫 상견례를 끝냈거든요. 그래서 그 30명과 같이 의논을 하고 전국에 17개 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회장 스님들하고 정말 계속 서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전국 뭐 네트워크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서 4년이라는 세월도 금세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서 한국 비구니 승가를 정말 잘
건실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 그 고민 그런 네. 생각을 계속 하고 네. 다닙니다. 기대가 큽니다. 예,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이 프로그램도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무슨 말씀? 제가 오늘 너무 네. 많은 말씀을 드리지 않았나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저는 부처님 법에 정말 세살서부터 오늘까지 부처님의 은혜가 없으셨으면 저는 오늘 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것은 제가 그 일생을 배운 부처님 경전 또 하엄경 속에 다 그대로 말씀이 있으셔요. 그리고 미래도 남아있을 종교는 불교라고 저 자신도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 또는 BBS를 청취하시는 모든 분이 종교에 관계없이 이 시대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진리를 불교에서 찾고 찾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 함께 실천하는, 그래서 정말 참답게 이 남은 삶을 살아보자. 제가 더 진솔해지고자 해서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불자로서 긍지를 갖고 살아보자. 그렇게 마음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스님 뜻하시는 일 다 이루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BBS 초대석 향기로운 만남. 오늘은 중앙성가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그리고 금륜사 주지죠. 제12대 전국 비구니회 회장으로 당선되신 본각 스님을 만났습니다. 그야말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향기가 가득했던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온 누리에 가득 찬 부처님의 몸, 중생들과 함께다. 인연 따라 모습을 나타내지만은 우주의 중심을 떠난 적이 없다. 부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은 모든 존재가 부처 아닌 것이 없다고 그러죠. 우리도 마음을 활짝 열고 부처님답게 살아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불하십시오.